네,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핫한 업종과 종목, 과연 어디 쪽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준비된 쪽 조선주부터 반도체, OLED, 또 화장품과 2차 전지까지 등장을 합니다. 조선주부터 가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 등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김호영 대표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조선주는 조정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과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에 따라서 나뉠 텐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조선주의 지금 조정은 매도해야 할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기회를 주는 조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조선주에서는 작년에 쓰던 단어였고요. 작년 이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트럼프의 당선 이런 것도 다 이전에 이미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향후 수년간의 일감도 그때 이미 미리 채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랠리가 이미 다 선반영됐다,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 시점에서의 향후 실적을 계산한 거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시나리오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발 트럼프의 러브콜이 토대가 됐고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 조선주는 지금까지 채워둔 일감, 그건 작년까지의 일단은 결과고요.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수주하는 것,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또 프로젝트, 이런 부분으로 향후 일감, 호실적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HD 현대그룹이 이제 베트남과 조선 분야 협력하기로 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조선주에서는 계속해서 대장주가 바꿔가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오늘만 하더라도 STX 엔진이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물론 방산주 성격이 강하지만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낙폭이 제일 컸는데 하나오션 하락할 때 이슈를 노란봉투법의 최대 피해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옵션의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락하기 위한 이슈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0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구간이면은 매수 포인트로 매수를 시작하는 단계로 이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고가가 아니고요. HJ 중공업처럼 이제 불이 붙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조선주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현 대표님은 어떠세요?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그 시각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수급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업종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도 당연히 조선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에도 분명 좋은 흐름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눌릴 때 관심 가질 종목을 이제 미리 좀 조정받을 때 체크를 미리 해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업종 안에서도 종목에 따라 방향성이 좀 크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을 이제 종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오션 그리고 엔진 쪽에서는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엔진이 가장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STX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 엔진이라든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종목별로의 특성화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선주에 이어서 다음은 저희가 또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허가 등의 재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호성 대표님, 네.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의 수혜는 계속될 수 있다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역시 상향 조정이 된 거죠. 주당 2.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마이크론의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년 완판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끼쳤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TSMC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매월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적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이번 달 말에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와 3분기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 거의 80%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 2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다만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좋아지긴 하는데 그 성장률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역시 팹리스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또 퀄컴에 대한 모멘텀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했을 때 도조를 해체를 했죠. 슈퍼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했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에서 삼성전자 수주를 주면서 뭐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삼성전자의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꾸준하게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네네. 궁금한 건 주가들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적이 3분기부터 4분기가 좋아지는 종목들만 좀 골라보면 테크윙이나 JNTC,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은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올해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로 조금 더 쏠리고 있지 않나. 뭐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김호영 대표님 이럴 땐 글쎄요. 정말 뭐 앞으로의 더 뭐 숫자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건지 지금 눈앞에 수급을 봐야 되는 건지 SK 하이닉스로 가는 게 뭐 나을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두 긍정적이다,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양사 모두에게 사실 호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에게 호재라서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상징적으로 엔비디아향 HBM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급이 당연히 SK 하이닉스로 몰리는 거고요. 이게 상징성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몰리는 명분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5세대 HBM까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퀄 테스트에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저사양 HBM을 저사양 H20 같은 경우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물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족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HBM을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사양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 소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퀄테스트에 실패한 HBM5 같은 경우에도 조기 도입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6세대 HBM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술 초격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지금 거의 같은 레벨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좀 더 큰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게 두 기업에게는 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 반도체 관세가 무관세로 확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면 두 기업 모두 상승률이 좋을 텐데 저도 역시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모처럼 또 등장했네요. OLED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죠. 여기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역대급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국내 관련 업체들, OLED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업체에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와지고 있거든요.
김동관 대표님, 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술 이전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료를 지급을 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제 중국이 한국에게 이제 기술료를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신기술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정은 11월 말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관련 테마가 11월 이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한 3년간 무역 적자가 한 5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무역 흑자로 일단 전환되는 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중국 업체들이 기술과 디자인 또 상품성을 교묘하게 베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 소송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은 분야에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가 이제 OLED 관련해서 먼저 급등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SK이나 덕산 네오룩스나 한캠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P&H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좀 봤습니다. 뭐냐면 한 3년, 근 3년 동안에 적자 부분들이 좀 났었지만 재작년 이후부터는 흑자 기조가 굉장히 좀 많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요? 예, 이번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OLED 쪽 강동현 대표님께도 짧게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월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수익 금지 조치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한정되고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 또 이제 향후 어떻게 뉴스로 이제 부각이 되는지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큰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뭐 충분히 역배열에서는 그 정도 음봉은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과한 움직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음봉의 절반 정도는 주가가 회복을 해주어야지 그래도 우상향으로 방향성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크로 지표라든지 워낙 혼란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OLED에 이어서 다음은 화장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저희가 또 짚어본 섹터기도 한데요. 대부분이 이제 고공행진 하는 와중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또 부진한 종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호성 대표님, 네.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겠다 하셨던 분들도요. 이게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담아도 되는 건가 약간 망설이실 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라는 얘기는 공매도가 그만큼 잔고율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대치만큼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악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역시 미국 수출에 대한 이슈였는데 어쨌든 15%의 관세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이 조금은 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조정을 보였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피보나치상으로 38%에서 50% 정도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 피보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가의 추세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확인하는 되돌림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지표가 38%에서 50%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지가 거의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동안 화장품주도 거의 가는 놈들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관심 없었던 뷰노 같은 경우 올해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4년 동안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이패밀리SC도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갔을 때 조금 같이 가기는 했는데 워낙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클리오 역시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안에서 물론 대장주가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덜 오른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역시도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실적 발표 전후로 매물이 집중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동윤 대표님, 지금 엔터주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 주중에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이제 하락한 종목은 하이브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주가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상승폭도 이제 주초에 제법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이제 상승을 이끈 거는 K-팝 그 데몬헌터스의 흥행과 그 빌보드 1위 기대감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이 YG 엔터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실적 부분은 과거 대비해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신고가를 냈다라는 거는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을 3점, 4점 이렇게 낮게 주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8점, 9점.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더 높은 고 PER에서 퍼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와 이제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K-팝 데몬헌터스 이제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반기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 블랙핑크가 23년도 월드 투어로 3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 시진핑 주석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전일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에이펙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울산 조선소에 이제 초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소비재라든지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불발된다 하더라도 조정은 다음 이벤트로 다음 이벤트를 위한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벤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때 이제 BTS 완전체가 그 월드 투어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월드 투어 때 2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성장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가 2차 전지 쪽입니다. 이쪽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겠죠. 계속해서 강세는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CATL 리튬 광산 중단 이슈까지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어디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을 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엇갈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는 리튬 가격 상승이 감산에 의한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단기 포인트이고요.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중국 정부의 리튬 감산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포인트로 봐야겠죠. 최근에 접근하신 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7월 전기차 판매가 우리나라 내용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7월 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캐즘 현상이 완화될 조짐, 그리고 글로벌 업계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역시 회복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접근한 투자자라면 리튬 감산 단기 효과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 전환 시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요 업종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추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 검색하실 때 필살기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